아이언맨의 수트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수트, 아이언맨 최강의 수트, 바로 헐크버스터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오늘은 헐크버스터의 제작 배경, 관련 스토리, 그리고 수트의 스펙 등등 헐크버스터의 모든 것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선 헐크버스터가 아닌 베로니카라고 부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헐크버스터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헐크버스터 낱낱이 파헤치기, 저 리뷰영이가 시작합니다. 자, 헐크버스터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제작 배경입니다. 어벤져스 1에서 헐크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고 쉴드의 헬리캐리어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샤 로마노프를 죽일 뻔도 했죠. 헐크를 막으려고 토르가 나섰지만 토르 역시 결국 멸니르를 꺼내기까지 했지만 역시 쉽지 않죠. 이 모든 사태는 헐크의 특징을 꿰고 있는 로키의 계략 때문이었고요. 어벤져스 2에서도 헐크는 울트론의 계략으로 인해서 도시 하나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편이 정신을 잃고 아군을, 더 나아가서 민간인을 공격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건 쉽지 않죠. 거기다가 그게 헐크라면... 결국 토니 스타크는 어벤져스 이후의 시점에 통제가 불가능한 헐크를 제압하기 위해서 마크 44, 일명 베로니카를 제작하게 이르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토니 스타크는 혼자서 헐크버스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루스 배너와의 합작으로 헐크버스터를 만들었죠. 이 수트가 토니 스타크 그리고 배너 박사의 합작이라는 건 어벤져스 2의 다음 장면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너 박사는 왜 토니가 헐크버스터를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는가? 이 점은 MCU 영화에서 직접적인 대사나 장면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장면에서 나름대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배너 박사는 헐크를 다른 놈이라고 부르면서 통제 불가능한 헐크라는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헐크가 되면 누군가를 죽이고 도시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기억은 배너 박사로 돌아와도 남기 때문에 이에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배너 박사는 인도 콜카타에서 오랜 시간 숨어 지냈고요. 근데 왜 하필 토니와의 합작이냐? 여기엔 배너 박사의 쉴드와 퓨리 국장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습니다. 배너 박사는 퓨리 국장이 헐크를 죽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한 사실도 알게 됐고, It's an impressive cage. Not built, I think, for me. Built for something a lot stronger. 헬리캐리어엔 헐크 전용 감옥이 있다는 사실을 퓨리 국장이 숨겼지만 이 역시도 들키는 바람에 그 불신은 더욱 깊어졌죠. 브루스 배너의 쉴드에 대한 불신은 여러 대사로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So Fury isn't after the monster. Not that he's told me. And he tells you everything. Talk to Fury. He needs you on this. He needs me in a cage. No one's gonna put you in a... Stop lying to me! We're a time bomb. Agent Romanoff, would you escort Dr. Banner back to his... Where? You rented my room. The cell was just In case you needed to kill me, but you can't. I know. I tried. 퓨리와 쉴드의 뒤를 캐기 위해서 토니와 함께 쉴드를 해킹하기도 하죠. 반대로 배너 박사는 다른 누구보다도 토니 스타크를 가장 신뢰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말이 통하는 유일한 상대였고요. 토니는 그의 연구 성과를 지켜세우죠. 게다가 토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극복한다면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하죠. I've got a cluster of shrapnel trying every second to crawl its way into my heart. This stops it. This little circle of light, it's part of me now. Not just armor. It's a terrible privilege. But you can control it. Because I learned how. It's different. I read all about your accident. That much gamma exposure should have killed you. So you're saying that the Hulk, the other guy, saved my life? Saved it for what? I guess we'll find out. 아이언맨 3에서 스타크는 자신의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연구실로 초대하고
어벤져스 1 이후 뿔뿔이 흩어지는 멤버들과 달리 같은 차를 타고 어벤져스 1과 2에서는 함께 연구하는 장면도 많고 연구에 있어서는 서로 도움도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토니와 배너는 상당히 신뢰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어벤져스 이후의 배너 박사는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헐크로 변한다면 누군가가 헐크를 제압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본인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인 토니 스타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요. 무엇보다도 토니는 헐크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그래서 배너 박사는 헐크의 강점과 약점, 전술 전략 등등 헐크에 대한 모든 것을 토니에게 알려주고 이를 구체적으로 무기화시켜서 토니와 함께 대헐크전 수트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베로니카, 일명 헐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코믹스 원작과 꽤 다르게 그려지는데요. 헐크를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수트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다릅니다. 코믹스에서 토니와 배너 박사의 관계는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신뢰하는 동료의 관계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헐크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해서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죠. 플래닛 헐크에서 토니는 헐크를 아예 다른 행성으로 강제 추방시켜버리기까지 하는데 당연히 그 배경엔 이성을 잃은 헐크가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렇고요. 게다가 코믹스에선 헐크를 상대할 수 있는 히어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헐크가 이성을 잃고 본인들을 공격한다면? 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명분이 생기니까 헐크를 지구에서 추방시킨 거고요. 이렇게 헐크버스터의 제작 배경은 코믹스와 MCU가 서로 다르지만 양쪽 모두 재미있고 매력적인 스토리네요. 자, 지금부터는 헐크버스터의 스펙을 헐크버스터와 헐크의 싸움을 쭉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타샤의 자장가로 헐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나타샤는 전투 불가입니다. 나머지 어벤져스 멤버들 전원 전투 불가인 상태죠. 결국 토니는 위성 궤도에 있던 베로니카를 내려보내는데요. 여기서 호크아이와의 대화 중 베로니카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어벤져스 멤버 모두 헐크버스터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베로니카를 호출하는 토니의 디스플레이에 헐크버스터라고 쓰여진 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헐크를 혼자 상대해야 되는 상황을 알게 된 이후에 베로니카를 호출한 것으로 봐서 아이언맨 혼자 헐크를 상대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래도 베로니카를 위성 궤도에 또 올리려면 막대한 시간과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두는 최종 병기의 느낌입니다. 여기서 드루는 여러가지 부품들을 사출시키는데 그 중에 한 부품이 아이언맨 바로 위로 비행하면서 합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합체하는 모습은 아쉽게도 길게 보여주지 않았네요. 드론이 사출시킨 부품 중에는 헐크를 가두는 벙커도 있는데요. 6개의 부품이 땅에 박힌 다음에 전기 충격이 일어나고 헐크의 힘으로도 부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벙커는 아이언맨이 헐크버스터로 완전히 변신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아이언맨은 어느 정도 땅에 내려와서도 변신하는 것으로 봐서 변신하는 데는 땅에서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변신을 완료한 헐크버스터의 크기는 3.35m, 기체에 아크 리액터가 10개 이상 박혀 있어서 보통의 아이언맨 슈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한 출력과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수트답게 비행도 가능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헐크버스터의 몸통 쪽에 탑승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절과는 다른 동작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헐크한테 정통으로 맞고 날아가도 멀쩡하지만 고철이 왼팔에 박히고 등 쪽 부품이 뜯겨져 나가면서 헐크로부터 완전히 수트를 방어할 수는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토니와 배너는 이를 예상하고 다양한 예비 부품을 드론에 실었고요. 헐크버스터 주위엔 항상 드론이 떠다니면서 팔, 다리, 몸통 파츠들을 상황에 맞게 부품을 공급해줍니다. 부품이 날아오는 도중에 헐크버스터가 공격당하거나 부품이 파괴되면 수리를 못하게 되는데요.
대헐크전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헐크버스터는 몸통 쪽, 특히 등 쪽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꽤 위험한 상황이었죠. 디스플레이도 깨져버리고요. 이 장면에선 망가진 왼팔을 떼어내고 다른 왼팔 파츠를 사출시키는데 기존의 왼팔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원래 장착되어 있던 팔은 손가락이 4개에다가 12개 유니빔 런처가 있는데요. 새로 장착한 팔은 손가락이 3개에 유니빔 런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다양한 부품들이 드론에 실려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장착한 왼팔의 이름은 잭 해머 암입니다. 대헐크전에 효율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피스톤 고속 펀치, 그리고 헐크의 팔을 구속하는 기능이 있죠. 이 장면에선 팔을 고치는 동안 빔을 날리는데요. 가슴에 달려있는 아크 리액터가 손바닥에 통째로 장착된 것으로 봐서 이건 리펄서 빔이 아니라 유니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네요. 헐크버스터엔 진정제 분사 기능도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네요. 헐크를 땅으로 내리꽂기 직전에 여기 헐크버스터의 또 다른 미사일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건 헐크에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헐크한테는 미사일은 거의 소용이 없다는 것을 토니는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헐크버스터는 미사일도 별로 안 달렸고 오히려 헐크버스터 자체의 신체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유니빔도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고 미사일은 헐크가 아닌 건물에 발사했죠. 그런데 토니는 헐크와의 싸움에서 유독 얼굴만을 가격합니다. 이 장면,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얼굴만을 때리죠. 마지막 장면에선 얼굴을 맞은 헐크가 결국 기절해버리고요. 이런 여러 장면을 보건대 헐크의 약점은 얼굴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벤져스에서 등장한 헐크버스터는 마블 전체의 세계관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대헐크전에서 승리를 거둔 수트인데요. 이는 배너 박사가 토니를 완전히 신뢰하면서 헐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토니에게 공유하고 협력하고 더 나아가서 헐크버스터 제작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덕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너 박사의 협력이 없었다면 헐크버스터의 승리도 없었겠죠. 당신이 모르는 헐크버스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팔로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용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